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마치고 혹은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커피부터 한 잔 준비를 하는데요. 커피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커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블루보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커피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블루보틀 커피 이야기입니다. 카페 블루보틀이란 책은요, 김종선, 김태균, 진변석 세 분이 함께 쓰셨고요. 팬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블루보틀 커피 브랜드 네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래요. 오늘 현재까지 아직 한국에 문을 연 카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런 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언제 오픈하지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블루보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보틀은 2002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헤이즈밸리 지역에 있는 건물 창고에서 간이 매장 형태로 클라리넷 연주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창업한 커피 회사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2017년 회사의 대주주인 네슬레가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인수 당시 블루보틀 카페 매장 수가 51개였다고 해요. 네슬레가 4억 2,500만 달러에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인수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은 회사가 네슬레인데요. 현재는 세계에서 미국의 44개 매장과 일본의 8개의 매장에만 진출해 있고요.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블루보틀이 세 번째 진출 국가로 한국을 택한 것은 그만큼 국내 커피 시장에서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커피 시장이 정말로 크기 때문일 텐데요. 블루보틀은 6월 19일 한국 법원에 블루보틀 커피 코리아 유한회사 설립 등기를 냈고요. 본점 사무실은 서울 종로에 SC 제일은행 건물 있잖아요. 거기 20층에 있습니다. 등기 이사엔 블루보틀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케빈 미하니 CEO로 직접 나섰는데요. 그만큼 한국 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후보지로는 삼청동, 종로, 홍대, 연남동, 강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1호점이 과연 어디에 생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루보틀은요, 고객이 커피를 주문하면 바로 앞에서 원두를 갈고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블루보틀만의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딩으로 대표되는 평균적인 맛의 균일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프랜차이즈 관행에서 탈피해서요. 고유의 맛을 강조하는 싱글 오리진 커피에 주목을 했고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내려 마시는 커피의 다양한 맛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원두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로요.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면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블루보틀이 더 관심을 받는 것은 커피 산업의 제3의 물결이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처럼 커피에서 제3의 물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커피 산업의 제3의 물결이란 표현은요. 음식 평론가인 조나단 골드가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최근 커피 산업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제1의 물결은 인스턴트 커피 시대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애용하는 커피 믹스 있죠? 그거예요. 제2의 물결은요. 인스턴트 커피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를 즐기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제2의 물결의 선도자는 당연히 스타벅스 커피죠. 스타벅스 커피로 대표되는 추출 커피이고요. 커피빈, 엔젤리너스, 투썸 플레이스, 탐앤탐스, 이디야 등이 있지요. 제3의 물결은 스피디하고 평균적인 맛을 추구하던 제2의 물결을 벗어나서요. 느리고 커피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변화로 평균화 속도에서 느림과 맛과 풍미로의 변화를
이 블루보틀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은요, 원래 직업이 클라리넷 연주자였다고 해요.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도요, 스스로 기내에서 뜨거운 물을 요청해서 커피를 내려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에 대한 자신만의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늘 같은 맛의 커피보다는 좀 더 맛있고 수준 높은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매장 수를 늘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과의 소통하는 즐거움에도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어서요. 자신이 커피를 로스팅하고 커핑을 하고 추출하고 직원 채용에까지 직접 관여한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이 주목한 싱글 오리진은 무엇일까요? 싱글 오리진은요, 특정 원산지 한 곳의 커피 원두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싱글 오리진 커피는요, 특정 원산지 한 곳의 원두만을 사용해서 추출한 커피를 의미합니다. 질 좋은 커피를 구하기 위해서요, 커피 농장과 직거래를 하고요, 서로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정말로 만만치 않게 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 먼저 블루보틀 매장을 열었을까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프리먼 창업자는요, 일본의 커피를 대하는 자세를 언급했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대표하는 스피디하고 평균적인 맛 대신에요, 사이폰이나 핸드드립 등 천천히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커피 문화에 매료되어서라고 합니다. 매년 일본을 방문해서 커피를 탐구하는 문화를 연구하고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높은 수준의 커피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블루보틀이 커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과 유사한 문화라서 매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어디든 매장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요. 블루보틀의 철학을 이해할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만 오픈한다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2017년 블루보틀 CEO인 브라이언 미안이요, 제6회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 진출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 웹사이트에서 블루보틀 커피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블루보틀 매장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고객들이 많다는 건데요. SNS나 홈페이지를 찾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블루보틀 매장에 늘 최소 4명 이상의 한국 소비자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요,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방 한국에 진출하지 않고 이제야 법인 등기를 낸 것을 보면 진짜 느림의 미학을 경영 철학으로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블루보틀이 아직 우리나라에 매장도 열기도 전에 책부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느림의 미학으로 뭉친 블루보틀도 두 손 들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블루보틀에 매료된 세 분이 블루보틀 커피가 이 땅에 상륙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블루보틀 커피의 마케팅, 제품, 서비스, 차별화 전략 등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쓴 책인데요. 덕분에 새로운 커피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블루보틀 커피 리콜, 맛있는 커피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커피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벌써 매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커피 애호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3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블루보틀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